자,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중요한 유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일단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a 이런 형태가 유리함수가 되겠고, 당연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x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기본적인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일단 이 a가 가장 중요한데, a의 부호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반비례 형태로. 그런데 점점 x축이랑 y축은 가까이는 가지만 절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도 0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게 되면은 방향은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방향이 되는 거야. 이 방향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행이동 안 했기 때문에 xy가 여기로 되어 있지만, 이 그래프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얼마 갖고 y축으로 얼마 갖냐에 따라서 누가 이동한다고 보면 되냐면, 여기 있는 여기 중심, 우린 중심이라고 부를게요. 이 중심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중심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평행이동 해볼게요. 평행이동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x축으로 p, 이제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다고 하면 모든 함수의 공통점이죠. 모든 함수의 공통점 x 대신에 x-p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q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국룰이고 모든 함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평행이동 하게 되면 y는, 자, x-p분의 a 플러스 q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에서 출발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하게 돼서, 자, 어떻게 되냐면 왼쪽 그래프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갖고 오면은, 자, 복사가 돼서, 대신에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y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알겠죠? 이 y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평행이동한 값만큼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한가운데 중심이 p, q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축과 y축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지워놓고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야? 방향인 거죠. a 값은 역할이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뀐다. p, q 중심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y는 x-3분의 4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3, 그 다음에 이 전체가 0이 되면은 y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2가 바로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쌤이 적은 이 둘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한다고요. 점점 다가가지만 닿지는 않는 그러한 점근선이다. 알겠죠? 점근선이 되는 거고, 점근선부터 그립니다. 알겠죠? x축 y축을 좀 그려볼게요. x축을 y축을 그려보면, 자, x축이랑 y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점근선이 x가 3이죠. x가 3이면 요 정도에다가 3을 그어요. 알겠지? 3을 긋고 y는 2 이렇게 그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심이 방금 이야기한 데 여기가 뭐예요? 이 중심을 쌤이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얘가 갖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를 봅니다. 4. 자, 4를 보니까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왼쪽 부분이죠. 이 왼쪽 부분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디를 정확하게 지나는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절편이에요. 절편 알지? x절편, y절편. 그래서 절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물론 이제 y절편도 좋지만 x절편이 제일 편해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지금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뭐야? 양수야. 알았어. 여기 지날 수밖에 없어. 2를 넘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를 그려줘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모양이 딱 이쁘게 저런 모양으로, 저게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표준형. 저런 모양으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y는 자 x-1분의 3x-5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이란 말은 자 3x-5를 우리가 수상해서 나눗셈 배웠으니까 x-로 나누면 돼. 알았지? 나누면은 몫이 몇이야? 몫이 3이죠. 그죠? 몫이 3이기 때문에 3 들어가고요. 3x-3이야. 위에서 빼면 마이너스 2지. 그럼 이런 거야. x-1로 나누면은 자 x-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고 몫이 3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원리도 굉장히 쉬워요. 이 원리도 굉장히 쉬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나눗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묶어낸다고 봐도 되겠지. 그죠? 다시 통분을 해봐도 확인이 되지 않아? 그죠? 통분해볼까요? x-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x-1분의 3에 그죠? 3에 x- 이렇게 되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x-1이 있으면 위에다가도 앞에 개수가 지금 3이잖아. 그지? 개수 3이기 때문에 3을 적어. 3을 적고 거기다가 x-를 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상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가 더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찢어요.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x-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팁이야. y는 x-1분의 3x-5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3 요걸 갖고 와서 y는 3 이렇게 해주는 거고, 분모가 0이 되는 걸 보면 x가 1이지.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x축이랑 y축을 빠르게 그린 다음에 이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 1이야. 그 다음에 3이야. 그죠? 이제 그래프 방향 중요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까 쌤이 강조했던 거 절편 찾으세요. x에다 0 집어넣는 게 기본이야. 알겠지? x에다 0을 못 집어넣으면 다른 x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x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y가 뭐가 나와? 5 나오죠. 그럼 0,5를 점을 찍어. 여기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방향이 뭐겠어? 유리함수 중에 양의 방향이랑 음의 방향 중에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4개로 쪼개져 있지. x축 y축 보지 말고. 여기 0,5를 지나는 그래프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 오케이? 이 방향은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편을 찾으면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x절편인데, 얘는 y가 0이 되는 곳이 지금 3분의 5죠. 그죠? 3분의 5를 점을 찍으면 되고. 자, 쌤이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더 개념을 추가하기 전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제 개념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문제 8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것 또는 이거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빠진 게 뭐죠? 빠진 게 x는 1이 빠졌죠. 그죠? 이해됩니까? x가 1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빠진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지만 유리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기 때문에 이 끝에 값들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끝에 값들을.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와? 4-1분의 7 돼가지고 3분의 7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면 방금 연습한 대로 그래프를 볼까요? x가 1입니다.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값이 1분의 2라 그랬죠? 1분의 2예요. 그래서 y값이 1분의 2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죠? 양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쌤이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라겠지. x에 0을 대입하면 y가 1을 나와요. 그럼 방향은 이 방향밖에 없어요. 이 방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현재 지금 어떻게 잘라놨냐면 0에서 1까지야. x를 0에서 1까지만 잘라놨어. x가 0에서 1까지만 잘라놨어. 그러면 y값이 여기겠죠. 이렇게죠. 따라서 이 부분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만 있나요? 1에서 4까지예요. 4가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4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오겠죠. 여기가 얼마였냐면 3분의 7이었어요. 그럼 1에서 4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이 됩니다. 무한대까지 가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7 이상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시할게요. 치역은 집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y파 y가 요거 또는 y는 3분의 7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있던 x분의 k를 x축으로 얼만큼,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나눗셈 형태로 보든가 분리를 좀 시켜볼까요? y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잖아. 그래서 2로 묶어버려. 그리고 분모랑 똑같은 걸 적어. 그래야 약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거지. 플러스 7이 되려면 뒤에 얼마가 붙어야 되니? 3이 붙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트 모양으로 찢어요. 찢게 되면은 앞에는 2가 나옵니다.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얼마를 3을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자, 이번에는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근선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분모가 0 되는 걸 써버리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앞에 계속 1이라 1분의 3. 그래서 y는 3 이렇게 되는 게 점근선이라고. 알겠지? 한 김에 그래프 바로 한번 그려볼까? 그냥 한 김에 연습 삼아서 x축, y축 그려가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표시하고 3 표시하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쌤이? 그죠? 0을 대입해 보라고 했어요. 0 대입하면 5죠. 0,5를 지나야 되네요. 이 그래프는 0,5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뭐야? 그치?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대칭성에 대한 건데, 쌤이 이제 유형 보면서 개념 추가로 하겠다고 했잖아. 자, 여기에 테마는 대칭성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대칭성, 어떤 대칭이냐면 한가운데 점, 아까 쌤이 이 점 강조했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칭성을 유리함수는 특이하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갖고 있고, 어떤 거냐? 첫 번째, 점대칭을 갖고 있어요. 자, 점대칭인데 어떤 점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 맞지? 점근선의 교점, 거기를 a, b라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맞지? 저기는 a, b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쌤이 그냥 mn으로 해줄게요. mn.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특이하게 선대칭도 같이 갖고 있어요. 선대칭도. 자, 선대칭은 어떤 선대칭을 갖고 있냐면 점근선의 교점인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 있죠. 그러면 뭐 어떤 직선이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선에 대해서 소위 말해 그냥 닭꼬치 뒤집듯이 뒤집어도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y는 마이너스 1에 어디 지나? 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니까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러한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쪽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뒤집어도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얘는 이렇게 뒤집어도 대칭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요런 직선, 이렇게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두 가지 대칭성은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온 김에 대칭성을 이야기한 거지.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정근선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y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x 그대로 갈 거예요. 플러스 어떤 b 이렇게 갈 건데, 지나는 점 하나 보이세요? 여기 얘가 어딜 지나? 2,0을 지나죠. 2,0을 지나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에다가 2,0을 대입을 하게 되면 0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 플러스 b가 돼가지고 b가 마이너스 2라는 결론. 따라서 이 함수의 함수식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함수식 얻을 수 있어요. 정근선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문제 보면, 자, 이 문제가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칭이에요. 대칭. 자, 점근선이 바로 뭡니까? 분모 0 되는 것부터 체크할게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수 1분의 3 해버리면 3. 그래서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라는 대칭성 이야기를 앞에서 같이 했어요.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점근선 때문에 양쪽 끝만 계산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점근선의 x좌표가 정의역에 포함이 되느냐, 자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고의 차이가 커요. 포함이 안 되면 그냥 양 끝값만 대입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문제인 거죠. 마이너스 2하고 1은 어때? 얘가 지금 정근선의 x좌표가 x는 2잖아.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만? 마이너스 2하고 x가 1일 때만 계산을 하면 최대 최소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쌤이 좀 바꿔볼까요? 정의역을 쌤이 범위를 얼마나 할까? 1에서 한 3까지로 해볼게요. 그러면 x가 2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고, 알겠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우리가 x축, y축 그려놓고 나서 저 함수의 정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2, 그죠? 2하고 3이죠. y값이 3입니다. 그 다음에 절편 보면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여길 지나야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또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1에서 3까지인 거니까 1을 넣고 싶어. 1이 여기쯤 있겠지? 1을 넣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3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x가 여기 사이에 있지만 2는 빠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 y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역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지금?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죠. 그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라서 y가 마이너스 5 이하다. 또는 그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3을 넣게 되면은 3을 넣으면은 11이네요. 그래서 y가 11 이상이다 이렇게 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치역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를 없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문제처럼 범위 안에 점근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양쪽 끝만 대입을 해보시면은 최대 최소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살짝 응용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만난다, 점, 교점이죠.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라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게 되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리고 x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서 풀겠죠. 대신에 항상 중요한 게 x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k는 x 플러스 2다 보니까 정리하면 x 제곱으로 바꿀까? 일단 넘기자. 마이너스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k 마이너스 2의 x 하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됐어. 알겠지? 그럼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알겠죠? 그러면은 판별식이 k-2가 b제곱 마이너스 4ac 4의 마이너스 1에 k-2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k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건 0이 되면서, 그러면 결국에 k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k 값은 뿔마 2가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크해야 될 거는 요 위에 있는 요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0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에 마이너스 1은 빠져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과.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역함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y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방법 1, 보통 이제 y는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면 xy 자리를 바꾸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한 문제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위아래 y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y는 x 플러스 a 분의,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로 찢는 거 있지?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를 찢어내는 거, 요걸로 하시면 좀 편해요. 알았어? 그래서 이거 좀 해볼랍니다. 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 그렇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a 분의 2a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x하고 y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그치? 복잡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어요. 방법 2, 유리함수의 역함수 만드는 방법. 자,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fx가 볼게요.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자, c하고 b를 자리를 바꿉니다. 알겠죠?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같이 바꿔요.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쉽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문제 적용시켜보면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역함수로 바꾸려면 이 마이너스 2하고 a를 자리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를 바꾸면 돼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c가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거고 b가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